오늘 이제 강의를 1시간 하고 난 후에 아주 훌륭한 임지호 선생이 전에 그 캄보디아의 차관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5G, 6G, 7G에 대한 정강 현실에 대한 강좌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만났는데 오늘 하루쯤 좀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 회원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붙들어 두셨다가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 일단 강좌를 듣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좌가 우리 건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그래서 건캐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역을 들으면서 그거 참 머릿속에 안 와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역경은 12강을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엄청 달라질 것이라는 난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자 선생님께서도 나이 40 이전에는 주역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40을 지나고 난 후에 역경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이야기가 내가 40 이전에 역경을 깨달아서 이걸 배웠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례로 제가 제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던 친구가 가도연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당시에 제가 쓴 역경책을 주었는데 그때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 친구가 감흥이 안 와닿았답니다. 그래도 내를 그래도 그 멘토라고 같이 지내는 사이가 되놓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 나이 40을 넘고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 와서 역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때야 무엇인가 감성이 자기 속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있는 속에. 제가 이제 여러분 숙제를 해달라는 건 그걸 갖고 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숙제해 온 중에 제일 간단하게 썼는데도 제일 감명 깊게 받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철우 씨가 내한테 준 그 속에 보니까 예캐와 겸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 딱 건드렸어요. 그때 내가 하나 더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역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공부를 해가는 속에 억지로 그 안에 문장을 만들어 열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책에 다 있다고. 그걸 뺏기슬라 하지 말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대부분 다른 학자들에게 하면 그 사문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도 안 소리 이 친구 한다고 해서 뭘 하지만 쟤는 그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피를 해 주어야 그게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생동하는 공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기는 제가 맡아서 다 할 겁니다. 근데 2기 때는 여러분 중에 한 4명 정도를 선택해서 1강씩 맡길 겁니다. 그럼 12강 중에서 4강을 맡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저한테 통보를 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서 좀 경전을 오랫동안 이런 침묵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을 골라서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2기까지도 합산해서 무엇인가 연동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부산에서 목요일날 올라와요. 그래 금요일날 준비하고 토요일날 강좌를 마치고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날 내려가면 거의 한 달에 2번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왜 무료 강좌를 하느냐 하면 그래야만 이 강좌가 삽니다. 살아서 이게 뿌리를 깊게 만들어 주고 난 후에
여러분,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줄 예정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운영해 가십시오. 그래서 뒤에는 데일 카네기 같은 건 사실 별 것도 아닌데도 몇백만 원씩 회비를 주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뒤에 65세 이상 지나고 나면 여러분 별 할 일이 없어져요. 그때 가서 정말 다른 사람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찌하든 간에 10만 정도의 구독자를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걸. 그래서 주면 제일 처음에는 조금씩 여러분 참여하다가 뒤에 나이가 들면 나는 빠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운영해 가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게 사실은 서울 경기지방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는 저 진주에서 또 전주에서 뭐 포항에서 또 뭐 구미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 회장님이 준 기금을 가지고 수첩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속에 정확한 주소, 정확한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걸 넣고 사진도 넣고 자기 소개도 해서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예를 들어 포항에 갔다면 포항에 있는 분한테 연락해서 회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고 그저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 강좌를 지금 이제 촬영해 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2주일만 한 번씩 띄워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들으라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번에 못했던 역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은 과연 무엇이냐? 시간하고 공간의 이런 조화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시간.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 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불가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예수교에도 없습니다. 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신과의 관계가 아주 묘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신의 존재가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왜? 붓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일 그러한 복잡한 어떤 신의 어떤 존재가 있었다면 시간을 멈춰버렸다면 하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연동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어떤 조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은 시간의 철학이에요. 사주 보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실어가지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언제 돈 좀 벌일 때가 올 것인가? 내한테 언제 출세할 시간이 올 것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언제쯤 세상을 떠나고 언제쯤 나설 것인가? 이 전부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제1장 그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64장르 중에 63장르가 공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왜냐하면 서울에 오면 좀 경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사무실을 영등포에 두고 유튜브에 손님들을 몇 사람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우리 도연이한테 줘서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차비도 하고 뭐 좀 남은 내 용돈도 쓰고 마누라도 좀 주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상은 내가 욕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나이가 이제 한 6년 정도 하면 내가 아마 내 시간 내가 어느 정도 끝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한 6년 동안 조심스럽게 내 건강을 잘 유지해 가면서 이걸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온 사람들이 옛날에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왔던 사람이 또 왔단 말이에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내를 찾았을까? 그게 믿을 수 있는 그 멘토를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왔겠죠. 오늘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옛날에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부터 깨달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65세까지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세요. 엄동안 이거 뭐 역경 이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돈도 다 버려놨고 나 잘 괜찮다고 할 때 한 65세쯤 넘어가고 난 후에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역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시간이란 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렇거든요. 이 시간이란 게 쭉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간의 열차를 탑니다. 이게 이 출생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출생하는 날. 누구나 이게 이제 그 사달무궁지회라 해서 우주 바퀴든 어디 바깥에 있다가 아버지 엄마의 몸을 빌어서 이 공간의 열차를 탁 타는 거예요. 그때 출생을 한다. 생을 하는데 요 생하기 전에 있던 요 시절,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10개월을 갖다가 무극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역경에서는 요 시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낮과 밤도 없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무 경제적인 활동이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혼돈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의 카시오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빈 공간의 시절. 이렇다가 출생한다. 이제 이때부터 태극이란 말이에요.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이렇게 분산을 하면서 아기가 탁 출생을 하면 이놈이 사내인가 딸인가를 먼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그 아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는 낮과 밤이 생겨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지만 태양을 보기도 하고 어둠을 보기도 하면서 음양을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출생하면서 쭉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열차에서 내리시오 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은 정말 불평등합니다. 이 속에 다 계시지만 제가요 요번에 강좌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강좌를 첫 일기를 맞이할까 생각을 했어. 그냥 대충 사람을 뽑아서 할까? 선착순을 할까? 아주 고민을 했어.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96명, 문의는 한 300명 정도 왔다는데 그건 말 수 없고 정식적으로 원서를 낸 사람이 96명이에요. 그걸 다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조직 문화가 돼서 제일 어울리는 사람들만 뽑아야 되겠다. 이 일종의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럼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은 이만큼 좋은 사람이 모인 단체가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 수첩이 나오고 이러면 보시겠지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을 다 갖고 있는 분만 사실은 골라서 이 주역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평등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 평등하지 않느냐 하면 첫째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4대가 멀쩡한 사람이고 4대가 갖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단 말이에요. 두뇌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슨 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만 하면 10개를 통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불평등한 세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 이 불평등한 세계를 우리 정치인들은 어찌하든가 평등하게 만든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거의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을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잘 나눠주려 하면 오히려 더 가격만 오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고 이런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현지민들은 다 쫓겨나고 외부에 있는 괜찮은 사람만 몰려들고 하는 그런 불평등한 세계 속에 우리 살아요. 그런데 평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건요, 황후장상도 똑똑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조금 더 살 뿐이지. 그러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하고 하면 조금 더 삽니다. 영원하게 그게 뭐 몇백 년을 살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평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죽고 난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후의 세계를 가지고 종교를 논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세계를 종교가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부자가 됩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서울대학 못 가요. 사후의 세계밖에 이야기가 없다고.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하사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전부 하느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불가에서는 뭘 했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은 업을 닦는데 좋은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업을 닦는데 다시 태어나서 그 업을 다시 갚을 것이다. 이 연기설을 주장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서 이 생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난다고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가나 예수교 이야기를 하는 게 역경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거든요. 역경도 경전이란 말이에요. 세계의 3대 경전이 있는 하나는 성경, 하나는 불경,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경이에요. 그럼 역경은 뭐라 했느냐? 역경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뒷사후 세계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십시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완생하고, 그건 이거 간섭 안 해요. 역경에서. 그럼 뭘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설명하는 것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보면 제가 올해 73인데 요만큼 왔다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큰 돈을 벌 거라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시간, 조금 남은 시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뜻있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요렇게 가르쳐 준 것이 주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만큼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 주역은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면, 이제 반을 잘라요, 반을. 우리 인생은 절반을 잘랐나 봐요, 절반을 갖다가 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 시간 내중에. 그럼 이 절반을 자르는 속에 앞에 나눈 것 중에 요 반을 자르고 요것도 반을 잘라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한 요게 무극이란 말이에요, 무극.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태극이라는 시절이 오거든요. 이 태극이라는 시절이 오는데 그 다음에 욕, 전에도 설명했지만 대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욕이라는 것은 목욕이 아니고 세속을 씹는 것.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부모가 시켜. 애기를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못 보내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부모가 가르쳐요. 밥은 어떻게 먹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난 뒤에 마지막 대하는 건 뭐냐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이게 이제 역경의 이야기. 이게 이때까지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 독립되지 못하는 시간이랬거든요. 이게 일하고 난 뒤에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직업을 가진다. 직업을. 취직을 했다고, 취직을. 그 다음에 그걸 아주 직업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하다가, 말. 뒤에 쇠퇴해진다. 늙어간다. 이게 관왕세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황거의 시절이다. 황거의 시절이다. 그 다음에 병사장이라는 게 있으면 병사장, 병이 들고 죽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 이게 멸거의 시절.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느냐? 대부분 왕의 시절에 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시절은 언젠가 거의 쇠퇴해지는 시절이 와요. 아, 나는 어디에 왔을까? 그 내가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살아라고 역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요 두 가지를 나누어 놓은 복판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으니 전에 이야기한 군자 종일 근건 석청약하는 여하이 무고하리라. 혹약제에는 무고하리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해놨다. 이게 시간대의 설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역경은 뭐냐면 견군용하되 무수하면 기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많은 군중이 있는 속에 전부 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앞서지 말아라. 너무 앞서지 말아라. 언제든지 침착하게 내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 이랬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역경을 공부하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자기 길은 자기가 압니다. 이번 12강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안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상대 것도 알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달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안다고. 이제 내 유튜브에도 곧 뭐 나오겠지만 지금 뭐 이준석이가 막 날리고 그 뻔한 이야기예요. 그 왜 그래서 사람 지금 내가 그 전에도 왔지만 우리 저 고문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민석이도 있고 국민의힘인 김상훈이도 있어. 월요일 날 우원식이가 점심 먹자고 우리 사무실에 온대. 뭐 때문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마디 들으려고 오겠지. 그럼 난 와서 그 옆집에 저 비싼 고깃집에 가서 고기나 실컷 먹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모를까? 지금 보수가 엄청 무너져갖고 엉망진창이에요.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대통령 후보가 없어. 윤석열이가 나온대.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나오면 그때부터 패댕이 치는 거예요.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그것부터 막 공격을 해야 되는 뻔한 말이에요.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왜 위기 상황이냐? 보수란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한마디 구태한 늙은이들이 난동을 부려서 이렇다 해서 젊은 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 혁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경의 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혁명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의 설명이에요. 시간의 설명. 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요.
제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여행을 가거든. 친구하고 둘이서 그 앞에서 앉아갖고 뭐 조잘거리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요새는 못하지만 앉아서 고스톱하고 이런다고 창문 밖을 안 내다본단 말이야. 창밖을 내다봐야 아 대전쯤 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대구쯤 왔구나. 대구쯤 와서 얼마 가면 내릴 것이다. 이게 시간의 설명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고뇌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뇌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고뇌는 빈마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그렇죠. 빈마지정. 그는 원형 이정했는데 고는 원형리 해놓고 빈마지정이니라 이랬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북은 상봉이요 서남은 덕봉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뭐 그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그럼 빈마지정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러면요. 말이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말을, 그 말 중에 순놈 말은 안 그런데 앞말은요. 말을 키워본 사람은 알는지 몰라도 지 죽을 때가 되면 조용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까도 건이라는 것은 시간이면 곤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시계 공간의 설명이다. 공간 전체.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죽음에 임하거든. 조용히 순응하며 세상을 떠나야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막 죽는 때, 죽을 날은 다 됐는데, 막, 병원에 가서 좀 더 살라고 하고, 뭐 난리, 너무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 어떤 스님 한 사람을 봤는데, 아니, 참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 의사한테 가니까 이 암이 왔어. 스님, 이걸 수술하면 한 7, 8년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한대요. 조용히 한마디로 자기의 죽음에 임하더라고.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속에 있는 장기를 절제내겠죠. 그러고 난 뒤부터 그 투병 생활을 고생 하다가 좀 괜찮을 만하면 세상 떠나. 어느 게 좋을 것인가?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어떤 하늘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순응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고뇌의 설명입니다. 근데 동북은 상봉이요 서남은 덕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방이라는 게 동서남북이 있거든요. 동쪽이 여기 있고 이 서쪽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남쪽이 여기 있고요. 이 북쪽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 중앙이 있다. 중앙이. 이 오방이라는 거죠. 이 동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 북방은 수, 물이라 하거든요. 동방은 목, 남방은 화, 서방은 금이라 한다. 중앙은 토라 한다. 중앙토라 하죠. 그러면 토에서 볼 때 이 목이라는 놈은 목극토의 극을 한다. 극을 한다. 화생토의 생을 합니다. 토극수 이것도 극을 이쪽으로 극을 하죠. 토생금이 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남은 생을 하고 이 상생을 하고 이거는 극을 하는 상극을 한다. 그러니까 상생을 하면 덕붕이요. 그러니까 덕붕이라는 건 붕이라는 게 이랬습니다. 어덜덕자에 붕하는 게 이붕자. 이 상생을 하면 우리 친구를 하거든, 붕을.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화폐단이에요, 화폐단이.
10개의 조개 껍질을 1개라 하는데 100개의 조개 껍질을 1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생하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느니라. 상극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없느니라. 근데 상극하고 상생이라는 뭐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생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상생이 뭔 줄 압니까? 상생이 우리 몸속에 생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입입니다. 입. 이게 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을 토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요. 좋은 말을. 제일 좋은 말을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마누라입니다. 오늘 내한테 온 그 분 중에 하나가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별거를 했어. 해 있다가 여자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랄까 그 요새 아파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저금 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통장을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면 딱 되겠거든요. 되는데 만약 들어오면 그게 한 배쯤 뛰는 거예요. 한 7, 8억이나 10억쯤 들어간 게 뒤에 팔면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서, 별걸 한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내가 이걸 당첨이 됐는데 내하고 같이 들어갑시다.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좋다 했어. 이제 저 시어머니도 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살다가 한 2달 됐는데 오늘 찾아오기, 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사느냐. 그러니까 상생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남편이 막 하는 소리마다 바치는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 욕을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사실은 여자가 나이가 60이 넘도록 일하러 다니면서 월급을 타고 남자도 뭘 벌겠지만 그래갖고 10시간씩 노동을 해서 집에 들어와 돈을 갖고 들어오면 그걸 남편이 자주 여보 수고해서 이래야 될 텐데 막 뻐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대. 그 남편한테는 아들이 외동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했겠어. 그 나이가 올해 뭐 87이가 되는데 이제 안 하던 짓을 한대. 뭐 옷에다 똥을 싸고 막 이러는 모양이야. 그래도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참 귀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때는 안 그러다. 어머니 앞에만 가면 마누라를 막 뭐라 고함을 지른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여자가 막 신경질 나니까 들어 받아버리고 이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게 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 마누라한테 막 뭐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면 마누라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는 마누라가 집을 사갖고 이래 왔지만은 절대 마누라한테 지지 않는 남자입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걸 모르고 막 같이 막 배 들고 싸우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오늘 집에 가거든. 첫째, 남편한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존경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선생님, 그게 그래야 한다. 여우 같은 여자가 하고 사는 남자가, 사는 여자가 제일 그 남자가 행복하다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말이야.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거든. 지 죽은 듯이 막 발발 기르란 말이야. 그럼 남자가 막 기분이 탁 좋은 게라.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지도 좀 미안하겠지, 마누라한테. 뻘쭘하거든. 여보, 어째 우리 잘 살아봅시다. 좋은 이야기를 해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집에 가거든. 부인한테 첫 번째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상생이란 말이에요. 입이란 입. 말에서부터 지금 그 정치도 개판이라는 게 나는
요번에 대통령이 되면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거든. 상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말로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생이에요. 야당을 도와주겠다는 그게 상생이 아니라고. 야당도 여당을 좋게 이야기를 알아야 될 텐데 대통령에 대한 개똥으로 여기고 막 여당은 야당을 막 말로서 공격하고 이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가지고 상생하라. 첫 번째가. 그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이제 내가 내 자랑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 마누라가 제일 마음은 착한데 돈벌이를 10원도 할 줄 몰라. 이거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이래 조금 이래 벌어가지고 10,000원짜리 10만 원, 5만 원짜리 한 2장이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고마워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도 내가 말을 여보 오늘 내가 집에 혼자서 진다고 아주 고생이 많았지. 그게 여자가 볼 때는 얼마나 따뜻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거든요. 애인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왜 이번 상생을 하라고 놔두고 상극하라고 놔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입이 하여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첫째, 제일 만만한 게 마누라니까 마누라를 막 들고 공격한다고. 그럼 여자도 사실은 그 지렁이도 밟으면 굼들 하는데 여자도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러면 그 남자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째져 버린다고. 근데 그거 아주 간단해. 별로 이제 늙어 놓으면 사달에 힘도 없고 해서 마누라한테 좋은 일도 못해. 그래도 손을 탁 잡고 여보 참 오늘 고생이 많았지. 아무것도 고생한 것도 없는데. 그게 상생하는 말이라. 그게 요 주역의 역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도 되고 친구도 없고 무엇이든지 순행을 한다고. 그런데 그 말부터가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결국은 뒤에 가서 시끄럽고 이상한 일로 발전하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주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거 하나 배울 거 없습니다. 딱 상생한다. 상생은 입에서 시작한다. 그거요. 마누라 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좋은 소리만 하면 막 그거는 다 넘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저 일을 하고 여자분들도 이제 요새는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여자분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다고. 근데 들어오면 자 첫째 남편이라는 사람 입을 벌리고 있어. 밥 해줘야 돼. 밥을 해주는데 귀찮으니까 반찬도 좀 시원찮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럼 남자라는 게 막 뭐라 하면서 반찬도 맛대가리도 없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충돌이 벌어지는 거야. 맛이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주 간단해요. 부엌일 남자가 좀 해도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역경의 맛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맛이 뭔 줄 압니까? 염장에서 온다 했어요. 소금.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소금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버릇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짜게 먹는 사람, 좀 싱겁게 먹는 사람, 이런데 그 간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그게 그 맛을 측정해 주는 길이거든. 내가 그 통영에 가서 그 사람 죽었어요. 아주 손님이 많은 집인데 딱 그 집은 20쌍밖에 안 받아. 할머니 혼자서. 그럼 우리 밥 먹으러 밥값도 싸게 받아요. 가면 국도 딱 한 가지
반찬 김치하고 이런데 딱 된장국이라 아주 연한 된장국에다 밥을 주는데 고기 하나 굽고 주는데 사람이 딱 오면요. 사람 인상을 봐가면서 소금을 조절을 해. 아, 좀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탁 앉자마자 숟가락으로 앉으면 국부터 먼저 한 소분 떠먹거든요. 그 입에 착 달아붙으면 막, 그때부터 만사가 오케이. 그런 거. 그리고 꼭 부엌일을 부인이 해야 하던 이유가 없어요. 셰프라는 건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보다도 훨씬 손재주는 남자가 더 좋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어쨌든 상생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같은 식구예요, 솔직히. 나는 이제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속 빠집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지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첫째, 좋은 말 할 줄 알아야 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제일 하질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친구 비평부터 합니다. 저 자식 저거는 술만 처먹고 댕겨.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참 그러니까 이제 상생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뭡니까? 충고하는 방법이에요. 충고하는 방법이잖아요. 칭찬부터 먼저 하는 게 칭찬부터. 그 친구는 말이야. 마음씨는 참 착하고 정말 좋아. 그런데 술 먹고 나면 주사가 좀 있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애 주었다가 뒤에는 그걸 하거든요. 그럼 본전치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상생의 이치를 알겠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1장 이상하면 겸빙에 제하느니라. 이게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설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 밑에는 딱딱한 얼음 끝에 도달하느니라 이랬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내한테 큰 화를 가져오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이제 질문 근데 신철우 씨 잠시 나와서 본인 그게 오늘 예와 겸에 대한 설명을 해. 다른 사람들보다 다 머리가 드는 거예요. 예를 보통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를 받드는 것. 참 좋은 이야기. 겸은 내를 겸손하는 것. 이 서로 충돌을 하는 그 두 개가 하나의 좋은 그 조화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임지호 씨의 정강현실에 대한 것도 여러분 강의를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신철우 씨 잠시 나와. 이거 잠깐 끼우고 합시다. 좀 신철우 씨 것 좀 해주세요. 그래.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우입니다. 사실 제가 또 선생님께 글을 보내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12시에 막 부랴부랴 제가 좀 적어서 보냈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좀 놀다가 또 회사를 한 석 달 전에 새로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직장 생활 한 20몇 년 하다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잘리면 멘붕이라는 게 와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특히 저처럼 이렇게 능력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좀 높은 지위를 있다가 잘리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선배들도 보니까 참 말로가 다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선생님 책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한글 뭐 이렇게 새기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뭐 상이나 뭐 개의 상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 사실 저도 그런 책 몇 권 읽었지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겸과 애가 이제 하나의 대꾸를 이룬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원전 책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현상을 설명할 때 대꾸로 거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 같은 것도 다 이제 대꾸로 설명이 되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제 음과 양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에 두 영웅들이 어떻게 대비되게 행동하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선생님 설명이 굉장히 재밌고 가슴에 와닿기는 했지만 뭔가 이제 겸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다는, 죄송스럽지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은 이제 나를 낮추는 거고 얘는 내가 높여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겸은 겸이 떠들어 명겸은 그 굉장히 나중에 정길이라 그러잖아. 끝에 가서 굉장히 좋다. 근데 명애는 끝에 가서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느낌이 왔어요. 아, 나를 낮추는 거는, 나를 낮추는 게 널리 알려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높여지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설화로 그 애기 장수 설화 있잖아요.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이제 군대를 보내서 죽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 시대에는 굉장히 좀 일상적인 세상살이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라는 거는, 애가 이제 한자로 보면 미리 그 코끼리 상에 이제 그 배틀 이렇게 뭐 직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거랑 막 이렇게 떠들썩고 막 이렇게 한다. 그 영어로 치업이잖아요. 막 경배하는 거, 막 박수 쳐주는 거. 이제 그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나를 낮추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거랑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있죠.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애가 공부 조금만 잘하면 저놈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높여지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신감, 자존감 같은 게 생기니까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것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저는 한자를 거의 잘 모르고 선생님 한자를 보고 저 나름대로 상상력만 발휘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정하면 질항불사인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얘라는 게 이제 떠받들여지는 거면 이제 사실 떠받들여지면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극에 달하면 일종의 이제 우상화가 되잖아요. 자기가 일종의 신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면 그게 병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끝이구나. 아닌데.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우상화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어떤 내가 그 왕이 될 제목으로 떠받들여지니 그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행사할 제목이 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떠받들여지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흉하다. 그렇지만 내가 뜻한 바를 돌에 새기듯이 부종일, 이게 이제 근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끝내 길해질 것이다. 근데 떠받들여진다고 해서 눈을 치켜뜨고 이제 막 자만감이 넘치면 후회가 있고, 에이 뭐 내가 그렇게 크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죠. 이제 느리게 가는 것도 후회가. 그러니까 떠받들여진다고 해서 자만감이 넘쳐도 후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에이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는 것도 후회가 있으니까 사실 그냥 저 앞에 구절이랑 열심히 사는 게 이제 정답이다. 뭐 이런 뜻 아닐까. 이제 그런 식으로 봤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래 이제 이 괴를 읽다가 보면 제일 마지막 괴가 어떤 결론적이고 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계열이 이제 명의 성인이 유투면 무군이라. 그게 또 참 어려운 구절 같은데요. 이제 명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어둡게 떠받들여져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일종의 이제 어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명을 떨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악명을 떨쳐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유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칼을 이제 물에 씻는 거죠. 씻고 나서 새로운 어떤 백성들을 떠안아주면 허물이 없다. 그렇게 안 하면 너도 악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구절로. 그래서 뭐 선생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역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한 3000년 전 책입니다. 주나라는 지금부터 2200년이지만 역경은 그전 한 1000년 전부터 기장역, 연산역으로 집대성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한자하고 지금의 한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현재의 한자를 가지고 직역해 놓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십시오. 아, 그때 요 말이 요렇지 않았을까? 제가 왜냐하면, 신철우 씨가 생각한 것은 내가, 나도 잊어버렸던 부분을 이 사람이 일깨워 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쓴 게요, 전체가 아닙니다. 저도 한 30, 40%밖에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발견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쯤 쉬었다가 우리 임지호 선생의 정강현실, 지금 이제 정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시절, AI 시절이 왔다고 해요. 이분의 훌륭한 강의를 좀 듣고, 또 한 가지 또 그 공지해야 할 건, 심희택 씨가 그 대왕문을 한 마리 보내왔어. 그래,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간이 있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것도 좀 먹고 또 좀 요리도 좀 시켜놨으니까 여러분 와서, 그러니까 왜냐면 뭐 몇 사람이 속닥속닥해서 가서 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친구처럼 어울려서 좀 비좁은 공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예.